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3월 10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흥민의 리그 13호 골의 짜릿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영국 BBC는 손흥민이 40야드를 질주해서 득점을 마무리했다며 극찬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들은 그 어떤 골이라도 좋지만 확실히 그의 폭발력 있는 질주와 함께 터지는 골이 엔돌핀이 팍팍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BBC가 손흥민의 크리스탈 팰리스전 쐐기골에 대해서 다소 이색적인 분석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리그 13호 골은 오히려 늦어졌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었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BBC가 분석한 손흥민의 13호 골이 그리 빠른 게 아닌 이유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면 끝장인 10일 아스톤빌라전에서 불붙은 손흥민의 득점력이 꼭 필요한 이유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터진 에피소드들은 다 하나같이 손흥민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경기 시작 전부터 22살의 어린 브레넌 존슨에게 네가 준비만 된다면 경기를 바꿀 거야 라고 용기를 준 에피소드도 영화 같았죠. 존슨은 토트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토트넘 추격 레이스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리그 13호 골을 터뜨리고 인터뷰한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피니셔지만 다른 선수들처럼 1대1 찬스에선 긴장된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침착해 보였지만 정말 긴장했다.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골문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하고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흥분하면 대부분 공을 놓치기 때문에 기대만큼 공을 잘 맞추지 못한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하단 모서리를 맞추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 다시 득점을 하게 되어 매우 기뻤고 팬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처럼 긴장한다는 말도 놀랍지만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라는 말을 했다는 게 더 눈에 띕니다. BBC는 영국 시간으로 어제 손흥민의 득점이 그리 이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남겼습니다. 리그 13호 골이 빠르지 않았다니 과연 BBC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경기 후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혼란스러운 시즌을 보냈다고 인정하면서 뛰어난 리더이자 뛰어난 선수라고 칭찬했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말에서도 뭔가 힌트가 있었는데요. 영국 BBC는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13호 골이 더 빨리 터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서 보여준 폭발력을 아직 되찾지 못했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고 봤죠. 그렇다면 BBC가 분석한 손흥민의 득점퍼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BBC는 이례적으로 아시안컵 충격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득점 감각을 되찾았고 이는 다소 당황스러웠던 토요일 오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일 수 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이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해리케인의 이탈 이후 토트넘 부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줬던 폼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아시안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대회에 대한 부담감, 한국의 준결승 탈락에 대한 실망감, 팀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토트넘 복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이 경기 후반 팰리스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골문을 향해 질주하자 관중들은 모두 그가 득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BBC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자원이자 믿을 수 있는 공격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BC는 손흥민이 아시안컵 충격 여파로 득점포가 지연됐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아시안컵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도전 실패라는 마음의 상처와 탁구 게이트로 인한 손가락 탈구라는 몸의 상처도 입었죠. 손흥민은 아시안컵 이후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득점은 실제로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후 첫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브라이튼과의 24라운드에서 복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손흥민은 교체 투입되어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그러나 25라운드 울버햄튼전까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첼시와 26라운드는 카라바오컵 결승으로 인해 경기가 연기돼 손흥민의 복귀골 신고도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복귀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손흥민의 득점포가 딱 적당한 시점에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국 BBC가 이렇게 말했다면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래스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기존의 폭발력이라면 복귀골 신고는 더 빨랐을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손흥민은 아시안컵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이건 역시 축구의 일부다, 정말 아프지만 축구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나는 팀을 돕기 위해 빨리 훈련장에 복귀했다, 나는 토트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행복 축구로 치유받기 위해 토트넘에 녹아들려고 노력한 것인데요. 이 공교롭게도 시즌 초반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원톱 손흥민이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폭발을 했는데 이 현지 팬들은 앞으로도 계속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하길 원할 정도입니다. 영국 BBC가 공신력은 좋지만 참 딱딱한 매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분석을 해주다니 참 눈물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스톤 빌라전에 대한 분석은 꼭 하고 가야겠죠?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은 주말 승점 6점짜리 경기를 펼칩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EPL 4위에 올라있는 빌라를 상대로 손흥민의 득점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잉글랜드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펼쳐지는 원정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린 4위에 오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성적을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컴백하자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죠. 하지만 빌라의 최근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최근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이겼고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3대2로 승리했는데요. 하위권 팀들과의 대진이라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토트넘엔 손흥민이 있다면 빌라에는 와킨스가 있습니다. 와킨스는 올 시즌 16골로 득점 2위에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말 경기는 손흥민 대 와킨스의 득점포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손흥민의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떠나지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적인 면에서 토트넘이 우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빌라는 내일 아약스와 컨퍼런스 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이어서 이틀 뒤에 토트넘과 경기를 펼치기에 집중력과 체력 면에서 토트넘이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일주일을 쉬고 경기에 나서기에 손흥민도 폭발시킬 에너지가 충분할 겁니다. EPL도 이제 후반부 시즌이기에 이번에 빌라에게 패배한다면 챔스 티켓을 따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 빌라전에서 풀 충전된 손흥민이 득점포를 폭발해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승리해준다면 또 한 번 팬들의 엔돌핀을 팽팽 돌게 만들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BBC의 섬세한 분석과 빌라전 프리뷰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